요즘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으세요?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오면 이유 없이 지치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나에게 주변에선 이렇게 말하진 않았나요? 그 정도 일로 왜 그래? 넌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이런 말에 더 마음이 다치셨나요? 그건 여러분이 상처에 더 민감하고 감정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섬세함은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예민함을 가진 분들을 위한 마음 처방전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민하다고 말하는 그 감정, 사실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HSP, 즉 초민감한 기질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저에게 문의하신 분들 중에 혹시 제가 HSP인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HSP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HSP인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리스트, 그리고 그 예민함을 어떻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까지 꼭 필요한 이야기만 꾹꾹 눌러 담아 준비했습니다. 만약 지금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에 혼자 괴로우셨다면 오늘 준비한 영상이 분명 따뜻한 위로가 되고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와 주세요. HSP는 초민감형 인간 또는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는 사람들 중 일부가 외부 자극에 대해 남들보다 더 깊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특징을 병리적인 성향이나 성격적인 결함으로 보지는 않았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하나의 기질로 정의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HSP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HSP는 극소수만의 특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특성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HSP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외부 자극, 빛이나 소리, 냄새 같은 감각 정보는 물론이고 타인의 감정이나 눈빛, 말투나 분위기 같은 사회적인 정보까지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이 부분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저 역시 오랜 시간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일에 마음이 흔들릴까? 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무너질까? 스스로를 자책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무심코 들은 말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 며칠 동안 곱씹고 나는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소심할까? 이렇게 제 자신을 자꾸 작게 만들곤 했어요.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오면 이유 없이 지치고 또 혼자만은 시간이 없으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깊이 느끼는 기질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HSP를 알게 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걸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기질을 어떻게 나답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로 저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HSP의 뇌는 정보를 훨씬 깊고 또 정교하게 처리를 해요. 다른 사람이 그냥 넘길 만한 상황에서도 HSP는 그 안에 의미를 곱씹고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분위기를 파악하고 누가 불편해하는지 또 어떤 관계 안에 미묘한 긴장이 흐르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기도 해요. 말하자면 사람들의 감정선에 아주 섬세하게 안테나가 켜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해요. 그 많은 정보를 빠르고 깊이 처리하다 보니 뇌가 과부하에 걸리기 쉽고 감정적으로 소진되거나 번아웃이 오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친구와 약속 장소에서 주변 소음이 너무나 커서 집중이 안 되는데 또 친구의 기분까지 신경 쓰게 돼서 피곤함이 더 배가 되는 경우, 또 상사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고 그 말이 어떤 의미였을까? 의도는 뭐였지? 계속 곱씹게 되는 경우, 또 회의나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말없이 표정이 굳어 있으면 그 사람의 감정이 자꾸 신경이 쓰여서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해요. 작은 소리나 빛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일상생활이 너무나 피곤해져요.
한번 어색했던 자리가 며칠 동안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오래 남아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내 감정인지 남의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된다면 HSP 기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질은 고칠 게 아니라 이해하고 조절해야 할 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젠 우리가 해야 할 건 왜 이럴까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HSP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3개 이상이 해당될 경우 HSP 기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지표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문항에 왜 반응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단순히 몇 개 이상보다 어떤 항목에서 유독 이건 진짜 나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그 지점이 바로 내 민감함이 드러나는 영역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게요. 해당된다고 느껴지면 마음속으로 또는 손가락으로 체크해 보세요. 1번, 나는 주위에 있는 미묘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 같다. 2번, 다른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3번, 통증에 매우 민감하다. 4번, 바쁘게 보낸 날은 침대나 어두운 방 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숨어 들어가 자극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5. 카페인에 특히 민감하다. 6. 밝은 빛, 강한 냄새, 사이렌 소리 같은 것들에 의해 쉽게 피로해진다. 7. 풍요롭고 복잡한 내면 세계를 지니고 있다. 8. 큰 소리에 불편해진다. 9. 미술이나 음악에 기쁜 감동을 받는다. 10. 양심적이다. 11. 깜짝깜짝 놀란다. 12.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당황한다. 13.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안다. 14. 사람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짜증이 난다. 15. 실수를 저지르거나 뭔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6. 폭력적인 영화와 TV 장면을 애써 피한다. 17.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긴장을 한다. 18. 배가 아주 고프면 강한 내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기분 또한 저하된다. 19. 생활의 변화에 의해 동요된다. 20. 섬세하고 미묘한 향기, 맛, 소리,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즐긴다. 21. 내 생활을 정돈해서 소란스럽거나 당황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22. 경쟁을 해야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불안하거나 소심해져서 평소보다 훨씬 못한다. 23. 어렸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내가 민감하거나 숫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총 23개 문항에 몇 개나 해당되세요? 13개 이상 해당되셨다면 HSP 기질을 지닌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13개 이하였다고 해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민감함은 단순히 숫자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고 섬세하게 나타나는 기질이에요. 예를 들어 감각엔 덜 민감하지만 감정 공감에는 매우 예민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감정엔 둔한 편이지만 빛이나 소리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의 진짜 목적은 내가 어떤 자극에 민감한지, 어떤 상황에서 특히 힘들어지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나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고 감정을 돌보는 방식도 훨씬 수월해지니까요. 혹시 체크리스트를 하시면서 이건 정말 나 같아 하고 느낀 문항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어떤 자극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셨나요? 또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이해의 실마리가 되어줄지도 몰라요.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꼭 읽고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민한 기질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너무 쉽게 상처받고 지치는데 이 성격을 바꿔야 할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바꾸려 하지 말고 돌봐주세요. 예민한 기질은 고쳐야 할 성격이 아니라 조율하고 돌볼 줄 알아야 하는 감각이에요. 우리가 안경을 쓰는 눈을 탓하지 않듯이 예민한 감정선도 그 나름의 쓰임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돌봄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내 감정을 돌보지 못한 채 남의 속도에만 맞추다 보면 나의 리듬은 무너지고 결국은 나의 삶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담실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실천해 봤고 특히 더욱 효과적이었던 3가지 마음 처방전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무엇보다 중요한 첫걸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라는 그런 자책은 이젠 그만하시고 대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풍부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내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두렵거나 낯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민한 사람은 세상의 섬세한 부분을 먼저 알아채고 타인의 감정에 누구보다 빠르게 공감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신의 감수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순간 비로소 세상과의 건강한 거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자기인식은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내 감정과 반응을 이해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나 또 자기 비난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2번째, 감정일기로 내 감정 읽기. HSP는 감정을 깊이 느끼지만 그 감정을 언어로 풀어내거나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일기는 정말 효과적인 자기 돌봄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오늘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나는 그 감정을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 3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한 줄씩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회의 중에 상사가 내 말을 끊었을 때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고 그 뒤로 말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감정을 적어보면 내 안에 감정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반복되는 감정의 뿌리를 찾을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적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감정을 외부로 꺼내게 되고 그 감정을 내가 마주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만으로도 감정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3번째, 나만의 안전한 환경 만들기.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처방 중 하나는 바로 환경이에요. HSP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조용한 공간, 은은한 조명, 깨끗하게 정돈된 방, 좋아하는 음악, 촉감이 부드러운 옷,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특히 마지막이 정말 중요해요.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긴장되거나 소진되는 관계는 감정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게 돼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거리 조절도 자기 돌봄 중에 하나랍니다. 항상 내가 맞춰야 하는 관계, 나를 위축시키는 사람들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어보세요. 처음엔 미안할 수 있어도 그건 결국 나를 지키는 선택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예민한 사람이란 이유로 자책하고 힘들었던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SP 기질은 단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더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선물이에요. 내가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감정도, 관계도, 또 삶의 방향도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감정 돌봄을 놓치고 나의 마음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속도와 방향은 흐트러지고 남의 기대와 흐름에 끌려가기 쉽게 됩니다. 자기 돌봄은 그런 나를 다시 나의 중심으로 데려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 위에서 온전히 나다운 삶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감정을 읽고 다정하게 돌보는 연습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감정일기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한 실전 가이드를 준비해 볼게요. 오늘도 소담과 함께 마음을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작은 온기를 전하는 소담이었습니다.